자, 이제 최대 최소와 미분 편입니다. 자, 앞에서 3차 함수 그래프,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는 단어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함수 y = fx 이런 구조에서 y의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입니다. 최대 최소. 자, 그러려면 이제 이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새로 배우는 건 아니고요.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에서 눈으로 보고 가장 큰 y 값과 가장 작은 y 값을 찾는 것이 해법이에요.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이때 보통 이제 3차,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만 정확히 그릴 줄 안다면 이 단어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깐 이제 3차, 4차 함수 그래프 가지고서 어떻게 최대 치수를 구하는지 잠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먼저 3차 그래프 모양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죠. 그죠? 자, 그럴 때 3차 함수는 이제 범위 제한이 없다면 최대 최소는 구할 수가 없어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그래서 3차 함수에서는 일반적인 전체 범위에서는 이제 최대 치수를 구하는 문제는 이제 나오지는 않고, 이제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 최대 치수를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한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래프는 어디만 관찰하면 되냐면 요 x = a인 점에서부터 쭉 해서 x = b인 점까지 이렇게 관찰해서 y의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을 찾아야 되죠. 그럼 최대는 어떻게 하면 될까? 최대는 이 극대값하고 이 정의역 양끝에 있는 x = b일 때 y 값, 그 두 가지 값을 이제 비교해야 됩니다. 비교해서 더 큰 값이 최대가 될 것이고, 최소값도 마찬가지, 극소값 아니면 정의역의 양끝이 되는 x = a인 점에서의 y 값, 이 두 가지 값을 이제 비교해서 이제 최소값을 구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래프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수치를 일일이 대입해서 정확한 y 값을 계산해서 판단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4차 함수로 한번 볼까요? 4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지만 대략 이제 이런 모양일 겁니다. 이건 4차 함수예요. 자, 4차 함수는 모든 정의역 실수 범위 내에서 일단 최소값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에서는 최소값은 어디가 될까요? 극소값 두 개 중에서 작은 극소값이 최소가 되겠죠. 만약에 범위가 제한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범위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고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범위가 제한되면 실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관찰해야 되겠지. 그럼 이제 최대값은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극대값하고 이 정의역이 양끝이 되는 이걸 A로 합시다. 여기를 B로 하고, 그때 FA 값하고 극대값하고 이것을 비교해서 이제 최대값을 구하면 될 것이고, 최소값은 마찬가지 이제 극소값하고,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우리가 실제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극소값하고 FB 값하고 이것을 비교해서 정확하게 수치를 계산한 다음에 더 작은 값이 최소가 될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최대 최소 값을 찾으러 갈 겁니다. 따라서 이제 3차, 4차 함수 그래프만 정확하게 빨리 나온다면 최대 최소는 그닥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뒤에 가서 여기는 이제 활용 문제를 주로 많이 출제할 거예요. 활용 문제는 이 y = fx 식을 주어지지 않죠. 활용 문제 가서는 이 관계식을 잘 세우는 게 또 하나의 관건이 됩니다. 뒷부분 가서 활용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최대 최소값 구하는 방법 알아봤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번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자, 1번은 3차 함수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3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해구간 0에서 2 사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자, 그래프는 미분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f'(x'를 구했더니 3x제곱 빼기 12x 플러스 9예요.
자, 일단 미분값이 0인 점의 개수를 판단하면 3차 함수 그래프 모양을 대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저번에 연습했습니다. 따라서 이 미분 함수가 2차 함수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이 무엇인지 찾으러 갈게요. 그럼 이거 3으로 묶어서 인수분해 해보니까 x 이퀄 1과 3에서 미분값이 0이죠? 그럼 3차 함수 기본 모양이 어떤 모양이 나올까?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모양이고 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이때 요 점이 x 이퀄 1이에요. 요 점이 x 이퀄 3입니다. 자, 이제 범위를 적용해 볼까? 구간이 0에서 2 사이라고 그랬어요. 0이니까 1 왼쪽에 0. 그 다음에 1 오른쪽에 2. 이렇게 위치할 겁니다. 그럼 실제 그래프는 x 이퀄 0에서부터 이렇게 x 이퀄 2까지 여기만 관찰해서 가장 큰 y값과 가장 큰 작은 y값만 구하면 되죠. 자, 일단 최대값은 바로 나왔습니다. 최대값은 바로 얼마예요? x 이퀄 1일 때 극대값이죠. f1입니다. 최소값은 조심해야 돼요. 얼핏 보기에는 이때가 더 작아 보이는데 이건 내가 그 대략적으로 그린 그래프이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요. 따라서 x 이퀄 0과 x 이퀄 2의 y 값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f0, f2 값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구하면 f0 얼마입니까? 대입하면 2죠. f2 대입하면 이거 8 빼기 4, 6, 24 더하기 2, 9, 18 플러스 2 계산하니까 요거 26 플러스 4가 되죠. 자, 그럼 어떤 값이 더 작습니까? 그죠? 이 값이 더 작으니까 x 이퀄 0에서 최소가 될 겁니다. 최소는 오히려 이 점이 최소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다음 예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4차 함수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를 한번 다뤄봅시다. 도전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최대 최소 값을 구하라. 뭐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싱거우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4차 함수가 주어지고 최대값, 최소값을 먼저 주어진 상태에서 오히려 fx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 a, b를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즉 최대 최소 값을 주고 fx 구하기 뭐 이런 형태의 문제예요. 어쨌든 해법은 뭐야? 그래프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a, b를 몰라도 우리가 정확히는 안 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대략적인 그래프라도 그리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분을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러 갑시다. 자, 이제 미분 값이 0인 점의 개수만 알면 이제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미분했더니 4ax 세제곱 빼기 12ax 제곱 이렇게 나와요. 자, 미분 값이 0인 x점을 찾는 게 관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4ax 제곱으로 묶었더니 x 빼기 3이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여기서 0, 여기서 0이 되는 값 x 값이 0, 이건 중근이 나올 거고 3, 실근 하나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4차 함수의 기본적인 그래프 모양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인데 이 세 개가 이제 미분값이 0이 되는 점인데 이 두 개가 이제 중분이 됐어요. 그럼 따라서 여기 겹쳐지니까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될 겁니다. 즉 여기서 x 이퀄 0이 될 것이고 여기서 x 이퀄 3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린 다음에 구간 적용을 하면 돼요. 자, 1에서부터 4까지 범위입니다. 자, 1, 이 사이에 있겠죠? x 이퀄 1. 4는 3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따라서 그래프는 x 이퀄 1서부터 x 이퀄 4까지 여기까지만 관찰하면 되죠? 그랬더니 최소는 분명해요. 최소는 언제야? 극소값인 거니까 f3 값이에요. 최대는 지금 정확한 그림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두 개의 y값, 즉 f1 값하고 f4 값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됩니다.
자, 먼저 최소부터 해볼까요? 최소값이 지금 마이너스 6이라고 했어요. 최소값 F3은 자,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자, 얼마가 나옵니까? A 곱하기 3의 4제곱 그 다음 빼기 4A 곱하기 3의 세제곱 플러스 B인 거니까 요거 없어지죠? 안 없어지구나. 요거 계산하면은 요거 3의 세제곱 A로 묶었더니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3의 2제곱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이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6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거 놔두고요. 그럼 최대값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최대값 F1을 구했더니 자, 저기다 넣으니까 A 빼기 그 다음에 4A 플러스 B입니다. 즉 마이너스 3A 플러스 B예요. 4를 집어넣었더니 어차피 X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4의 4제곱 A 여기도 마이너스 4의 4제곱 A가 되겠죠. 없어지니까 B만 남을 겁니다. 자, 누가 더 클까요? A 값이 저기 지금 양수라고 했어요. 여기 양수인 거니까 같은 B 값에다가 자 3A 값을 빼줘야 되니까 누가 더 커요? 그죠? 얘가 더 크겠죠? 따라서 요게 뭐가 되는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최대값이 3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B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B는 3입니다. 자, 따라서 A 값도 구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구한 최소값에다가 B3 대입하면 A 값 구할 수 있죠? 그죠? A 값 구하면 이거 잘 계산하면 이거 넘기면 9, 27, 9니까 A가 3분의 1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일단 그래프가 빨리 나와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 정도면 많이 정확한 거죠. 모양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제한 범위 내에서 눈으로 쳐다보고서 이제 가장 큰 Y값, 가장 작은 Y값을 판단하고 눈으로 판단하는 데는 뭐 이런 점은 실제 계산해서 정확한 수치를 찾아서 우리가 최대 최소값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앞에서 이제 두 개 예제를 통해서 3차 함수, 4차 함수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의 최대 최소 구하는 요령을 한번 봐봤어요. 자, 최대 최소는 아무래도 관계식이 주어질 때는 그닥 많이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고요. 결국 관건은 이제 활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목적도 일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이런 문제를 열심히 이제 풀어야 되고 시험도 이런 문제를 좋아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활용 문제에서 우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 활용 문제에서는 관계식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먼저 첫 번째 관계식을 구해야 됩니다. 즉 y 꼴 fx라는 관계식을 구해서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구하러 가면 될 거예요. 따라서 활용 문제는 이 관계식 어떻게 찾을 거냐, 여기 이제 관건이에요. 자, 관계식은 일단 뭐 모두 x, y가 되는 건 아니고요. y에 해당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넓이라든가 도형 문제니까 보통 이제 도형 문제를 많이 활용 문제로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길이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 값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값에 대한 최대 최소를 요구하니까 그것에 맞는 관계식을 잘 세워야 돼요. 자, 그럴 때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좌표를 이용하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있고, 자, 이걸 도형처럼 인식합니다. 그때 안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하나 잡았을 때, 이 직사각형이 여러 가지로 모양이 바뀔 거예요.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뭐 여러 가지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그때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이런 문제입니다. 넓이의 최대값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떤 점의 위치가 이 전체 직사각형 넓이를 변화시킬 때, 즉 한 점의 위치가 어떤 도형의 길이, 넓이 등을 변화시킬 때
그때 위치,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룬 수학이 뭐죠? 좌표죠. 이런 상황에서 좌표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즉, 4개 점이 있지만 이걸 이제 A, B, C, D라고 할게요. 어느 한 점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결정합니다. A를 잡든 B를 잡든 C를 잡든 D를 잡든 어떤 한 점만 딱 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 D점의 위치가 이렇게 변하면 나머지 점들의 위치도 같이 변하죠. 이런 식으로. 따라서 여기서 아무 점이나 잡아서 한 점의 좌표를 이용하면 관계식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제일 계산하기 좋은 점 D점의 좌표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X, Y로 놓습니다. 첫 번째 단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식을 세우면 돼요. 무엇에 대한 관계식이죠? 넓이에 대한 관계식이죠. 넓이를 S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 거니까 세로를 이제 이 좌표로 표현하면 돼. 자, 여기를 X로 잡았으니까 요 길이가 X와 똑같은 역할을 해요. 따라서 가로는 2X일 것이고 세로는 요 좌표, Y좌표의 크기하고 똑같겠죠? 따라서 가로는 2X 곱하기 세로는 Y, 이렇게 잡으면 이제 관계식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또 좌표가 잡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곡선 위에 점이어야 되니까 Y는 반드시 뭘 만족해야 되죠? 요 관계식을 만족해야 되죠? 따라서 12-x제곱을 만족해야 돼. 그럼 Y에다가 뭐만 대입하면 되죠? 12-x제곱을 대입하면 이제 관계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게 몇 차 함수예요? 보니까 3차 함수죠? 자, 이 3차 함수를 이제 따로 이것과 전혀 별개의 그래프를 따로 이제 그리러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분을 해야 되니까 전기해서 할까요? 자, 그러면 24x 빼기 2x 세제곱입니다. 그럼 미분했더니 s 프라임 24 마이너스 236x제곱이에요. 마이너스 6으로 묶을게요. 그러면 x제곱 빼기 4가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하고 2가 나오죠? 그러면 이때 x하고 이 넓이, x하고 넓이와의 관계,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이제 그리러 가면 됩니다. 자, 3차 함수 그래프가 최고참 계수가 지금 현재 음수입니다. 따라서 모양은, 기본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쪽에 드릴까요? 자, 이때 요점에 x 이퀄 2, 요점에 x 이퀄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까? y절편이 0인 거니까 y절편이 0, 0,0 지나죠? x에 0 집어넣으면 정확히 x축, y축 그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x축, 이거 y축이 아니라 넓이 s축. 요점이 x 이퀄 2, 요점이 x 이퀄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제 활용 문제니까 x좌표가 d점을 잡았으니까 d점이 아무리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움직여봐야 양수값을 취해야 돼요. 따라서 실제 그래프는 요 그래프만 관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대값 바로 나오죠? 언제? 그죠? 요때 극대값일 때가 최대값이 될 겁니다. 즉 S 이 값을 구하면 되죠. 따라서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32가 나올 겁니다. 최대값을 구하러 갈 수 있겠죠. 자, 지금 방금 문제 뭘 이용해서 관계식을 만들었어요? 한 점의 위치가 직사각형의 넓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한 점의 위치, 즉 좌표를 이용해서 관계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 예제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이번엔 곡선과 점 사이 거리에 대한 최대 취소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점 A 한 점이 있고요. 곡선, 포물선 2차 함수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때 이 함수, 포물선 위에 점 P, 동점, 움직이는 점 P와의 거리를 A를 할 때 그 거리의 최소값과 그때 점 P의 좌표를 구하라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파악해 볼까요? 2차 함수가 있고요. 곡선. 그 다음 A점이 있습니다. 이 동점 P를 잡아서
이 사이 거리를 L이라고 하고, 이것의 최소 값을 구하고, 그때의 점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역시 무엇을 이용해서 시작해야 되냐면, 점 P 위치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점 P의 좌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거는 이런 P점 좌표를 X, Y. 자, Y는 항상 뭐로 이제 표현될 수 있죠? 곡선이 점인 거니까 X제곱으로 항상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리 L을, 관계식을 잡으면 돼요. 두 점 사이 거리인 거니까 좌표와 좌표를 이용하면 이 점과 이 점의 좌표 이용해서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0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정리하면 요거 X 4제곱, 요거 플러스 X제곱 빼기 6X 플러스 9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것에 최소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때 루트가 들어가 있는 이 함수 그래프는 지금 수트에서는 그릴 수 없어요. 그래도 일단 이 안쪽에 있는 요 루트 안에 있는 관계식이 4차 함수죠, x에. 따라서 이 4차 함수가 최소가 되면 당연히 루트를 씌워서 거리 L의 최소를 이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루트 안에 있는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러 가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fx라고 할게요. 자, fx 그래프를 그리러 갑시다. 그럼 이제 미분해야겠죠? f'x를 구했더니 4x 세제곱 플러스 2x 빼기 6이에요. 자, 얘가 0이 되는 실근 x를 찾으러 가면 됩니다. 자, 일단 2로 한번 묶어볼까요? 2로 묶으면 2x 세제곱 플러스 x 빼기 3이에요. 자, 인수분해 하려면 먼저 인수정리 이용해야겠죠? 먼저 대입해서 0이 되는 x값을 찾아보니까 1이네요. 따라서 요거 인수분해 하면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질 거고 목만 이제 찾으면 될 겁니다. 나누기 하면 2, 빵, 1, 마이너스 3. 자, 이처럼 다시 한번 나머지가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게 몫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인수분해하는 결과는 2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0이 되는 x값을 구하라 보니까 자, x값은 여기가 0이 되는 1. 자, 여기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야 되는데 인수분해 안 돼요. 근해 공식 쓰기 전에 한번 판별식을 체크해 볼까요? 자, 판별식 체크했더니 짝수 공식 b-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뭐야 여기는 화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미분값이 0인 점이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2차 4차 함수, 이 fx 4차 함수 그래프를 이제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최고참 계수가 양수니까 기본적인 4차 함수 그래프 모양은 이런 모양인데 두 개가 이제 허근이 나왔어요. 뭐 이쪽이 허근이든 이쪽이 허근이든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이쪽이랑 간주하고 그래프 모양이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때 요 점의 x값이 1이에요. 1 f. 자, 그러면 이때 최소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가장 작은 게 하나밖에 없죠? 이게 최소값이 될 겁니다. 요게 f1이 최소값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을 여기다 대입했더니 1, 1, 마이너스 6, 9. 5가 되겠네요. 자, 이제 주의사항은 이제 요 fx의 최소값이 이제 5가 되는 거고, 이제 거리 L의 최소값은 뭐가 됩니까? 루트 5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P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 x값이 1입니다. 그럼 따라서 요 점이 아니라 요 정도가 된다는 뜻이고 1, 어떤 점이 된지는 이번에는 요 그래프에 대입해야 찾을 수 있죠. 여기다 대입하니까 1,1이 되겠죠. 그때 요 거리가 이제 최소가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좌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자, 밑에 있는 예제 5변은 곡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요거는 좌표보다도 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자, 도전해 봤나요? 자, 비슷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차이점은 곡선은 똑같습니다. y = x제곱이 있고요. 이번엔 점이 아니라 직선이 주어져 있고 그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요구했습니다. 기울기가 2고 y절편 마이너스 6이니까 뭐 대략 뭐 이런 직선이 될 겁니다. 자, 거리가 최소라고 그랬으니까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역시 이것도 L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의 최소를 요구했어요. 우리 직선과 점 사이 거리인 거니까 이때 필요한 공식은 D = 루트 5분의 절대값, 이 공식 있죠? 이 공식은 반드시 생각이 나져야 될 것이고 이때 최소를 구하는 방식은 다음 같은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일단 좌표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지만 이거는 더 쉬운 방법은 이제 앞에 우리 접선편에서 했던 그 방식을 다시 한번 끌고 와서 복습 삼아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직선과 기울기가 똑같은 직선을 이렇게 계속 접근시키다가 어떨 때 가장 거리가 최소가 되냐면 딱 최초에 만나는 점, 즉 접하는 점, 그 점과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였어요. 접선편에서 우리 한번 연습해 봤죠? 따라서 요 점을 구하면 되는데 그때 점을 구하는 방식은 기울기가 요 직선과 똑같은 기울기의 접선이 되는 그 접점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x1, y1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것만 찾으면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최소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해결은 이처럼 이제 돼야죠. 자, 뭐 이용한다고? 방금 접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거 두 개 비교해서 잘 복습하세요. 자, 포인트는 기울기가 2인 접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때 뭐 접선의 방정식까지 구할 필요는 없고 접점만 구하면 되죠. 자, 따라서 f 프라임, 여기 이제 fx라고 요걸 f 프라임 x 값이 우리가 2인 그때 x1 그 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저거 미분하면 2x1이죠. 따라서 x1 값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1이 되겠구나. 그럼 y1은 뭐가 돼요? 여기다 대입하니까 역시 1이 되겠죠. 1,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소 거리는 이제 이 공식에 대입하면 되죠. 자, 루트 요것을 일반형을 고쳐서 0 = 2x 빼기 y 빼기 6. 그럼 x 앞의 개수, y 앞의 개수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네, 절대값. 이 자리에다가 x1, y1, 즉 1 값을 대입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2 빼기 1 빼기 6.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루트 5분의 요거 계산하니까 5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최소 거리를 이제 구해 봤습니다. 자, 비교합시다. 이건 뭐 이용했습니까? 좌표를 이용했고요. 이거는 접선의 방식을 이용해서 접근했습니다. 잘 정리해 두세요. 자, 마지막 예제를 가져올게요. 자, 이번에는 관계식을 구할 때 이제 변수가 여러 개 나오는 상황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자, 잘 안 됐으면 같이 봅시다. 자, 먼저 문제를 파악해 봅시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10인 원뿔이 있고요. 그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이 있는데 그 중에 부피가 최대인 그 상황을 찾으라는 거고, 부피 최대값도 구해야 되지만 그때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 길이 한번 구해봐,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볼까요? 일단 먼저 원뿔이 있습니다. 반지름이 얼마라고 했나요? 10이라고 했습니다. 높이는 높이가 10이라고 했네요. 반지름의 길이는 3. 자, 그리고 그 안에 내접하는 원기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원기둥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그때 이 반지름을 구하라겠습니다.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계식을 한번 세우러 갈까요? 자, 관계식. 일단 부피를 V라고 할게요. 원기둥의 부피는 밑면적 넓이 곱하기 요 넓이 곱하기 높이인 거니까, 밑면적 반지를 R로 놨으니까 이제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문자를 한번 놔야겠죠? 높이를 높이 H로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요게 이제 최대를 구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변수가 몇 개예요? 두 개입니다. R도 변하고 높이도 변해요. 즉 원기둥을 갖다 변화를 주면은 반지름도 변하고 높이도 변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변수 두 개입니다. 이 상황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죠. 그래프를 그리려면 변수가 몇 개가 돼야 됩니까? 한 개가 돼야 됩니다. 즉 변수가 한 개가 되기 위해서 R과 H의 관계식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하나를 소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따라서 자, 이때 R하고 H 관계식도 또한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문제에서는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기하학적으로, 즉 도형을 이용해서 찾아내야 돼요. 자, 지금 변화를 잠깐 살펴봐요. 반지름, 원기둥 좀 변화 이렇게 주면은, 반지름이 이제 커지면 높이는 이제 작아지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잡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이 도형을 앞에서 잠깐 관찰하면 좀 쉬울 겁니다. 이렇게. 앞에서 관찰하면 원기둥은 삼각형으로 보일 것이고, 그때 원기둥은 이제 사각형으로 보일 거예요. 직사각형으로. 여기가 R, 그다음 요 길이가 H, 그다음 요 길이가 이제 3, 그다음 요 전체 길이는 12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뭔가 보입니까? 그죠? 삼각형 닮음을 이용하면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조그만 삼각형에서 요 R 대 요 길이는 이제 12-H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 대 요 길이, 이제 12 이렇게 관계식을 세우면 될 거예요. 따라서 관계식은 삼각형 닮음을 이용해서 R 대, 조그만 삼각형에서 R 대 요 길이, 큰 삼각형에서 3 대 요 길이. 야, 이렇게 하면 이제 관계식을 만들 수 있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했더니 12R 콜 3 곱하기 12-H 약분했더니 4 이렇게 됐습니다. 즉 4R 이꼴 12-H가 됐어요. 자, 이제 누구를 소거하는 게 나을까요? 둘 중에 H 소거하는 게 낫겠죠? 따라서 H에다가 12-4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 그랬더니 부피 V는 파이 R제곱 12-4R 이렇게 됐습니다. 자, R의 몇 차 함수입니까? 그죠? 3차 함수죠?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가면 될 겁니다. 자, 최고참 계수가 음수니까 대략적으로 그래프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네? 자, 그럼 미분을 통해서 이제 극값을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자, 부피를 미분했더니 V 프라임. 전개해서 할까요? 전개하면 최고참 먼저 쓸게요. -4 파이 R 세제곱 플러스 12 파이 R 제곱. 그럼 V 프라임 미분했더니 -3, 4, 12 파이 R 제곱 더하기 24 파이 R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게 0이 되는 이제 R 값을 구해야 돼요. 자, 요거 -12 파이 R로 묶을게요. 그랬더니 R-2가 되겠죠? 따라서 두 점에서 0이 되는, 두 군데서 0이 되는 R 값을 구했더니 0,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x 이꼴 0이 될 거고, 요 극대 x는 2가 될 거예요. 봤더니 눈치챘겠지만 뭐 정확히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한번 정확히 그리면 원점 지나가는 거 알 거예요. y절편 0인 거니까 여기 원점일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릴게요. 자, 그래프는 어디만 관찰하면 되나요? 그죠? 우리가 요게 무슨 축? R축. 요게 무슨 축? V축입니다. 자, 따라서 그래프는 양수 범위 내에서 확인해야 되니까 요것만 관찰하면 돼. 따라서 최대는 요게 최대가 될 겁니다. 즉, R이 얼마일 때? 2일 때 최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거 하는 값은 이제 반지름 구하겠으니까 반지름 R은 2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관계식 만들 때 우리가 뭐 넓이, 부피 등등 관계식 만들 때 이렇게 변수가 여러 개 나왔을 때는 그래프를 그릴 수 없으므로 변수를 어떻게든 한 개로 만들기 위해서 그 변수끼리의 관계식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식 만들려면 아무래도 도형적 접근을 많이 해야겠죠.